안녕하세요. 큐레스케일러 전치부 사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치위생과 고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큐레스케일러의 이론 부분과 전체적으로 형태, 사용 용도,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이미 학습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마네킹 상에서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기구 중에서 끝이 둥글고 배면이 둥근 기구들이 큐렛의 종류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구 중에서 우선 그 기구의 날 부분이 유연하면서 얇은 팁 모양으로 된 이 기구는 아마도 여러분은 핸들을 굵은 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익스플로러는 여러분들 이미 다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이 뾰족하면서 배면도 약간 날카로운 이 기구 두 가지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시클 스케일러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 시클 스케일러 구분하는 방법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될 부분은 그 말고 나머지 4개의 기구이면서 4개의 기구이면서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4개의 기구를 잡으면은 이 4가지 기구가 큐레스케일러, 즉 치은 연하에 내려가서 기구 동작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기구 중에 쉽게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전치분지, 구치분지 해당 기구를 선택할 때는 우선은 날 끝을 상대방, 반대편을 보게 모두 이렇게 두셔야 돼요. 날 끝이 상대방을 보게 이렇게 위치를 해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날 끝이 상대방을 마주보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여기 그 워킹 핸드 작업부에서 내려가는 이 쉔크 부분을 보고 기구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첫 번째 기구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얘는 전치부 기구라고 했어요. 지난 학기에 시클 스케일러 선택할 때처럼 배운 것처럼 전치부용 기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부러짐이 있는 옵셋이라고 하죠. 이 꺾어짐이 있는 굴곡형의 기구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 기구라고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우신 거에 따르면은 큐렛은 일반 큐렛이라고 하는 유니버셜 큐렛과 그 다음에 특수한 부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레이시 큐렛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요 4개의 기구 중에서 유니버셜과 우선 그레이시 큐렛을 먼저 구분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니버셜 일반 큐렛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연상, 연하, 전치, 구치, 근심, 원심 한 개만 있으면 전 부위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전치부 기구는 쉽게 스트레이트한 기구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찾는데, 나머지 기구에서 사실은 기구 찾는 부분에서 큐렛 부분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유니버셜을 우선 찾는 방법을, 저는 이거는 교재에 나오거나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 다음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거 양쪽에 날 사이에 가운데 있는 요만큼이 핸들이잖아요. 핸들하고 그 다음에 이 꺾임, 첫 번째 꺾임에 이게 제일 끝에서부터 처음 꺾임, 여기까지가 대체로 워킹 핸드 작업부라고 하고, 그 첫 번째 꺾임에서부터 이 핸들 전까지 요만큼을 우리가 다 쉔크라고 했어요. 경부라고 했었는데, 유니버셜의 제일 큰 특징적인 거는 이 핸들에서 시작되는 이 경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경부의 이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놓고 같이 4개를 같이 놓고 보셔도 이 핸들이 끝나는 지점이면서 경부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처음 꺾임이 있기 전까지의 길이가 유니버셜은
제일 길고, 그 다음이 전치부기가 요만큼, 그 다음 구치부기구 같은 경우 불과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니버셜을 이 중에서 자, 첫 번째 스트레이트한 걸로 전치부기구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유니버셜을 찾아내면 편해요. 유니버셜은 이 쉔크의 길이, 첫 번째 핸들에 이어지는 쉔크의 길이가 제일 긴 기구가 유니버셜이구나 하고 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 꺾임을 보고 근심인지 원심인지를 구분할 건데, 근심은 이 꺾임이 근심이 접근이 쉽고 원심은 더 구속적으로 뒤쪽에 있으니까 더 많이 휘어져야지 접근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꺾인 게 11, 12 근심용 기구고, 많이 꺾인 게 원심용 기구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특수 큐렛이라고 하는 그레이시 큐렛이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특수 큐렛은 1번에서 18번까지 해서 9개가 한 세트라고 했는데, 적어도 구강 내 전체를 하려면 부위별로 전치부용 하나, 그리고 구치부용, 근심용, 원심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전체 구강 내를 다 할 수 있지만, 더 세분화해서 부위별로 완전히 맞게 고안된 걸 하자면 전체가 9개가 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치부, 구치부 기구를 찾는 방법을 우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찾는 방법, 스트레이트한 전치부, 그 다음 핸들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 다음 꺾임 전까지 첫 번째 쉔크의 길이가 제일 긴 거 유니버셜 해서 일반 큐렛으로 빼고, 나머지 약간 덜 꺾인 거 근심, 많이 꺾인 거 원심 해서 기구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치부를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스트레이트한 이 전치부용 기구, 일직선으로 된 전치부용 기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직선인 전치부용 기구를 우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전치부용 기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기구를 선택을 했고, 술자의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전치부라는 게 환자의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술자의 위치는, 전치부는 가까우면은 무조건 7시, 먼면은 무조건 12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원심과 그 다음에 순설면 상관없이 절반을 나눴을 때 가까운 면에, 술자 가까운 쪽에 해당되는 부위는 모두 7시, 그리고 먼면에 해당되는 부위는 모두 12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위치에 술자가 앉아서, 저는 지금 환자의 약간 옆이면서 앞쪽에 있으니까 7시에 앉았으니까 나는 지금 가면을 할 거야 라고 하고 앉은 거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우리 입안일 중심, 시계 중심이라고 했을 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다면은 이거 환자 6시 방향이니까 환자를 올라탄 거예요. 이런 자세는 있을 수 없으니 약간 벗어나는 이렇게 7시 위치에 앉아서 치아의 절반 가까운 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제 환자 자세, 술자 자세 했고 기구 선택도 했어요. 그 다음 뭐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모디파이드 펜그라셉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모디파이드 펜그라셉은 앞에서도 많이 배우셨지만은 생각해 보시면은 첫 번째 엄지는 엄지의 내면이면서 엄지를 어디에 갖다 대냐면, 핸들은 핸들인데 쉔크에 가까운 핸들을 엄지의 약간 끝쪽에 내면을 이렇게, 얘를 일직선이라고 했을 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엄지의 내면이 닿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의 반대편이면서 엄지보다 약간 위쪽에 검지의 내면이
위치하게 하면서 이때 엄지는 마디가 절대로 구부러져서는 안 되고 검지는 마디가 이렇게 이 그 손등에서부터 첫 번째 마디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이쪽 마디는 펴지게 기역자로 꺾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지는 검지의 내면이 닿고요. 그 다음에 중지는 손톱 바로 옆에 측면이면서 쉔크는 쉔크, 경부는 경부인데 핸들에 가까운 쉔크에 얘를 갖다 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약지는 뻗어서 일직선인데 항상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중지가 약지보다 짧게 이렇게 약간 요 마디 첫 번째 마디를 검지보다는 덜 구부리지만 약간 구부려서 요렇게 약지가 제일 길고 중지가 약간 위에 올라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약지가 제일 밑에, 그 다음 중지, 엄지, 검지가 순차적으로 되면서 엄지, 검지, 중지가 어떤 넓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을 찍도록 모디파이드 펜그라셉을 이렇게 잡으면서 제가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엄지의 측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지의 내면이 될 수 있도록 요 마디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럼 올바르게 잡았다. 모디파이드 펜그라셉을 했다. 그러면은 올바른 위치에 송고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11, 12번을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학생들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치아보다 약지가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송고정을 하지 해당 치아의 인접 치아라고 해서 왼쪽에 이런 식으로 송고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해마다 해보면 시험 칠 때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해당 치아보다 오른쪽에 송고정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11번이니까 21번에 송고정이 돼야지 이렇게 12번에 이런 식으로 송고정이 되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몸 자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틀어졌다는 거는 뭔가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구를 모디파이드 펜그라셉으로 잡아서 오른쪽 치아에 송고정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갖다 대는데 그럼 송고정은 오른쪽 치아에 어디에서든지 12시에도 오른쪽, 7시에서도 오른쪽에 돼야 된다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해당 치아의 오른쪽에 송고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올바른 날 찾기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올바른 날 찾기를 할 때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치아 장축에 대해서 터미널 쉔크가 병행하니 안 하니 가지고 선별을 했어요. 그러나 전치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인접 치아 사이에 톡 끝을 날의 끝을 갖다 댔을 때 모든 기구가 1번이든 2번이든 모든 기구가 이렇게 이 치아 장축에 대해서 평행하는 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치아 장축하고 평행한 날로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C클 같은 경우에 양쪽 날 모두를 쓰기 때문에 날 끝이 7시에 할 때 가까운 쪽으로만 향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날 찾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큐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요 기구를 봤을 때 SG126이라고 적혀있는데 6은 고유 번호라서 빼서 얘는 그레이시 큐렉 2번 큐렉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가까운 쪽에 1번, 먼 쪽에 2번이잖아요. 이렇게 1번, 2번인데 요 두 개 중에 얘는 하나밖에 못 쓴다고. 날도 양쪽에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한쪽에 있는 날만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까운 면을 할 때 1번 날을 할지 2번 날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 쉔크로 선택을 할 수 없으니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 했었죠? 앞에 이론 시간에 배우셨는데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날을 올바른 위치에 모디파이드 펜그라셉으로 잡아서 올바른 위치에 중앙에 적합을 했을 때 술자한테 배면과 측면의 일부가 보이는 날이 올바른 날. 그래서 이 날을 했을 때는 날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죠? 그런데 이 날이 아니라
날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날 모양은 똑같은데 이 날로, 그런데 이 날, 아까 그날은 배면과 측면의 일부가 보이는 날은 소리가 나고 날을, 그 한쪽 날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날은 똑같은 조건에서 오른쪽에 손 고정하고 모디파이드 펜그라셉으로 잡아서 중앙에 갖다 댔을 때 보니 술자의 눈에 페이스가 반짝하고 보여요. 그럼 이 날 가지고 해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날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레이시 큐렛은 우리가 터미널 쉔크를 바닥하고 수직이 되게 놨을 때는 한쪽 날은 내려가고 한쪽 날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그 두 개의 날 중에서 어느 날을 사용할 수 있다? 내려가는 날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터미널 싱크 자체를 바닥과 수직이 되게 놓았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날이 제 육안으로는 확연하게 내려간 게 보이거든요. 그럼 오른쪽 날은 얘가 지금 올라가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 있는 날이 닿았을 때는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날이 아니네. 상하게 전치부 가까운 면 할 때, 자, 이번 날이 아니었네. 그러면 날을 바꿔서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터미널 쉔크를 바닥과 수직이 되게 했을 때 이렇게 이 날이 내려가더라는 거죠. 왼쪽 날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간 날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대니까 내려간 날, 사용하는 날이 밑으로 가는 조건이 되더라. 근데 이렇게 해서 찾아서 쓰면은 헷갈리니까 쉽게 찾는 방법이 교재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은 중앙에 술자가 어답을 했을 때 배면과 측면의 일부가 보이는 날이 올바른 날이지 이렇게 페이스가 뒤집어진 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시에 앉아서 올바른 날을 찾았다는 거죠. 지금 해당되는 1번 날을 찾았다. 뭐 번호를 외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날을 중앙에 적합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적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적합은 구치부는 어디서 시작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구치부는 원심 능각, 항상 근심을 하든 원심을 하든 원심 능각에서 시작한다고 했었고, 전치부는 상악시하든 하악시하든 설측이든 순면이든 상관없이 전치부는 무조건 중앙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구날의 중앙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중앙에 기구날의 끝에 1, 2mm가 딱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적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뭐 교재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작을 조금 잘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은 치아 장축이 전치부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치아 장축하고 핸들이 거의 나란하게 위치를 해야지 전치부 기구 동작을 하는데 너무 치아 장축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사선이 되게 이렇게 적합을 하면은 처음에 적합의 조건을 맞출 수 있으나 실제로 나중에 기구 동작을 하고 끝날 때 작업 각도를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치아 장축에 대해서 핸들을 치아 장축과 나란하게 이렇게 가능하면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갖다 대야지 너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너무 사선된다든지 반대로 또 너무 이렇게 사선이 돼서 하면은 나중에 기구 동작이 올바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직선으로 이제 핸들을 갖다 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전치부는 이 기구 자체가 지금 이 터미널 쉔크에 대해서 내면이 6, 70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했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완전히 딱 치면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작업 각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순면하고 이 핸들이 거의 나란한 느낌이 왔을 때 거의 얘가 치면에 대해서 6, 70도, 얘 날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6, 70도를 이루기 때문에 순면에 대해서도 핸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와야지 핸들이 너무 이런 식으로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면에 대해서 들렸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 작업 각도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 자체가 날이 70도가 기울어 있고 전치부에서는 우리 이상적인 작업 각도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상적인 작업 각도는 치면에 대해서 기구 날이 보통은 이상적인 작업 각도를 60에서 80도 정도의 범위로 보는데 보통 구치부는 풍용하기 때문에 7, 80도를 이상적인 작업 각도라고 얘기를 하고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6, 70도 정도가 됐을 때 이상적인 작업 각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얘 자체가 이상적인 작업 각도로 6, 70도가 기울었기 때문에 순면하고 이렇게 나란하게 갖다 대면 이 작업 각도가 순면하고 거의 순면에 위치하고 가깝게 이렇게 됐을 때 6, 70도의 작업 각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벌릴수록 작업 각도가 커지고 낮출수록 작업 각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핸들을 너무 옆에서 봤을 때 들지 말고 순면의 위치 정도로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치아 장축하고 일직선 나란하게 평행하게 하면서 순설면으로 봤을 때는 순면에서 살짝 한 올라온 정도. 그래서 이 올라온 정도를 15도 이상 안 벌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벌어지는 것도 이게 완전히 붙인 게 0도라면은 옆으로도 한 1cm 못되게 벌리셔야지 너무 1cm 이상 벌어지게 하시면은 나중에 작업 각도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소스로 드리는 팁이었었고 두 번째 그러면은 순면에 대해서 그렇게 갖다 대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 그래서 적합의 조건은 뭐다 하고 적합의 조건을 기억하자면은 첫 번째 조건은 시작하는 지점 중앙에 전치부는 중앙에 치은연 직상방의 날의 측면 3분의 1 하방 3분의 1 측면을 갖다 댄다 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팁은 중앙에 치은연 직상방 두 번째 팁은 그러면서 날 전체를 3등분했을 때 3분의 1에 해당되는 하방 3분의 1의 측면만 갖다 대지 이렇게 되면은 너무 미들 힐까지 다 닿은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토가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방 3분의 1의 측면이 닿기 위해서는 이 토 끝에서부터 1mm 정도만 닿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더 팁으로 하면은 얘가 너무 잇몸을 눌릴 정도면은 너무 많이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많이 들려 잇몸에서 너무 많이 떠 있다 그러면은 너무 토로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방 3분의 1의 측면을 중앙 치은연 직상방에 갖다 댄다가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날의 하방 3분의 1 측면을 치면에 갖다 댄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배면이 접합 상피 얘네가 치조골하고 붙어있는 상피 쪽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배면이 이렇게 닿아야지 배면이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다른 부분이 닿는 거고 너무 안쪽으로 하면은 배면이 이때 열구 상피를 향하니까 얘를 배면이 잇몸에 닿는 이런 느낌으로 갖다 대야지 너무 얘를 든다든지 해서 다른 부분이 닿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 기억해 봅시다. 적합의 첫 번째 조건 중앙에 치은연 직상방에 두 번째 조건 어디라고요? 날의 하방 3분의 1의 측면을 치면에 갖다 댄다. 세 번째 조건 배면이 반드시 접합 상피 잇몸 쪽을 향하도록 해야지 아니면 배면이 열구 상피 쪽을 향하게 이렇게 너무 눕힌다든지 너무 들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적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